왜 부자들은 순자산 50억이 넘는데도 여전히 월세에 살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부와 자산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영상에서는 1. 부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월세를 택하는 진짜 이유. 2.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핵심 원리. 3. 그리고 당신이 부자의 사고방식을 실전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현실적인 숫자와 예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 이걸 이해하면 집이 아닌 현금 흐름이 진짜 자산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챕터 1. 부자들이 월세를 택하는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면 당연히 자기 집 있어야지. 하지만 현실의 부자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순자산 50억, 100억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월세집에 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묶이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면 마음은 편하죠. 하지만 그 집이 투자자에게 주는 건 안정감이 아니라 비효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매달 들어오던 현금 흐름은 0이 됩니다. 20억이 벽돌과 콘크리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반면 그 20억을 연 5% 수익률로 굴리면 매년 1억 원, 월 830만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즉, 부자는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본의 흐름을 유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부자들은 왜 굳이 월세를 내면서까지 현금을 들고 있나?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잃은 돈이 아니라 놓친 기회입니다. 집에 20억을 묶어두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성장 기회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팬데믹 직후에 나스닥 ETF QQQ를 샀다면 2년 만에 8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부동산에 묶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부자들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사는 집은 지출이고 내가 굴리는 돈이 자산이라는 걸 명확히 구분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내 집을 갖는 안정감보다 돈의 속도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달 700만 원 월세 내도 그 대신 20억이 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인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인은 집이 있어야 안심, 부자는 돈이 움직여야 안심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금 구조입니다. 고액 자산가에게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막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특히 현금이 많고 자산이 클수록 부동산은 자산을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금이 새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효율이 높은 금융자산, ETF, 배당주, 채권에 자본을 옮겨둡니다. 그 돈이 만들어주는 수익으로 월세를 내고도 남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마인드의 전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소유를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유동성을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즉,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진짜 방어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은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ETF, 채권, 달러 자산은 하루 안에도 현금화할 수 있죠. 이 차이가 위기에서 살아남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이 월세를 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사는 곳을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고 굴리는 돈을 진짜 자산으로 봅니다. 즉, 자산의 크기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챕터 2. 자산 의흐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 너무 뻔하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 말을 피부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저장하지 않고 순환시킵니다. 즉, 자본을 잠재운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세 700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억짜리 집을 사지 않고 그 돈을 나스닥 ETF QQQ와 배당 ETF SCHD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QQQ 연평균 수익률 약 12%, SCHD 연평균 배당 수익률 약 3.5%,
두 자산을 반씩 나누면 평균적으로 연 78%의 총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억 곱하기 7%연 1억 4천만 원. 월세 700만 원을 내고도 매달 450만 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즉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의 원리예요. 반대로 20억을 집에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월세는 0원이지만 현금 흐름도 0원입니다. 게다가 관리비 보유세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실제론 마이너스 자산이죠. 즉, 소유의 편안함은 현금 흐름을 죽입니다. 부자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집을 사는 순간 돈의 속도가 멈춘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을 아껴야 부자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써야 돌아온다. 즉, 돈은 순환 자산이에요. 은행에 묵혀두면 가치가 줄고 투자 시장에 던져야 복리로 증식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은 냉장고에 두면 썩는다. 부자들은 돈을 식재료처럼 다룹니다. 냉동시키면 맛이 떨어지고 적절한 온도에서 돌려야 풍미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구조로 돈을 순환시킬까요? 보통 이런 사이클을 갖습니다. 현금 투자 수익 재투자 현금 흐름. 즉, 집을 사서 묶는 대신 부자들은 수익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바로 배당, ETF, 리츠, 채권, 사업 투자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왜냐하면 ETF는 관리비도 낮고 수백 개 기업에 자동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은 낮고 복리 효과는 높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억 중 10억을 QQQ에 투자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 100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중 몇 개 기업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성장하면서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지수 투자의 본질이자 부자들이 돈을 잠재적 성장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이제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세를 내는 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월세를 내지만 내 자본이 나 대신 월급을 번다. 이 한 문장이 돈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과 그저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결국 자본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소유는 멈춤이고 운용은 흐름입니다. 집을 사면 끝이지만 투자는 매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단단하게 묶지 않고 유연하게 순환시켜 복리의 엔진을 돌립니다. 챕터 3. 당신도 부자처럼 자본을 굴리는 방법.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부자처럼 돈이 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적인 실행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원칙은 내 돈의 역할을 구분하라입니다. 모든 돈이 같은 돈이 아닙니다. 부자는 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써도 되는 돈, 반드시 남겨야 하는 돈,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돈. 일반 사람은 대부분 1번, 즉 소비자금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3번, 즉 일하는 자본을 늘리는데 인생의 중심을 둡니다. 이건 단순히 절약이 아닙니다. 부자는 절약 대신 운용을 합니다. 즉, 돈이 은행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성격을 바꿔라입니다. 당신의 돈이 단순히 저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쉬고 있는 돈이에요. 쉬고 있는 돈은 결국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10년간 저축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나스닥 ETF QQQ에 투자하면 연 12% 복리로 약 3억 1천만 원이 됩니다. 행동은 같지만 결과는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저축은 과거에 머물고 투자는 미래를 향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보다 현금 흐름을 선택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내 집은 현금 흐름을 죽이는 가장 큰 소비입니다. 그 대신 부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사는 집은 빌리고 돈은 시장에 산다. 즉, 월세로 사는 동안 그 돈이 벌어주는 현금 흐름으로 월세를 상쇄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집에 묵는 대신 절반인 5억만 QQQ에 투자해도 연 12% 수익률 기준으로 연 6천만 원, 즉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고급 아파트 월세를 내고도 남는 구조죠. 이게 바로 부자의 월세 공식입니다. 네 번째는 자동화하라입니다. 부자일수록 반복적 결정을 시스템에 맡깁니다. 매달 ETF를 자동 매수 설정해두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하면 결국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복리의 효과가 커집니다. 이건 시간의 편을 드는 전략이에요. 돈이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은 일상과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루틴입니다. 단기적으로 열정이 폭발해도 꾸준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입니다. 부자들은 매달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동 투자, 남은 금액으로 소비, 분기마다 수익률 점검 후 재분배. 이 단순한 루틴이 그들의 무기가 됩니다. 결국 자본의 세계에서 이기는 사람은 한번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굴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당신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 돈은 지금 일하고 있는가, 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자처럼 돈을 움직이려면 집을 사는 것보다 자본의 속도를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속도가 바로 부를 결정합니다. 챕터 4. 돈보다 시간을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돈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보다 한 단계 위의 법칙을 압니다.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산다. 이 한 문장이 부자와 일반인을 나누는 결정적 차이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집, 차, 명품을 삽니다. 그건 당장의 만족을 사는 소비입니다. 반면 부자는 돈이 생기면 시스템, 자산, 현금 흐름을 삽니다. 그건 시간을 되돌려주는 소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씨는 매달 대출금과 생활비로 허덕이며 하루 10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부자인 B 씨는 매달 월세를 내면서도 자신의 자본이 ETF와 배당주에서 월 1,000만 원을 벌어다 줍니다. 어 씨는 돈을 위해 일하지만 B 씨는 돈이 대신 일해주는 구조를 만들어뒀죠. 결국 B 씨는 경제적 자유보다 더 큰 걸 가집니다. 시간의 자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삶 전체를 시간의 효율로 설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직접 하는 일은 단기 수입, 돈이 대신 하는 일은 장기 자산. 그래서 부자는 돈을 속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집을 사서 묵지 않고 자본을 시장에 흘려보내며 시간을 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자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시간 대비 효율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을 투자 공부했으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 1시간이 10년 뒤 매달 500만 원을 벌어다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불안해서 그냥 집 사야지라는 결정은 그 10년의 복리를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즉, 부자는 항상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내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가?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의 절제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돈을 감정 없이 운용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시장에 폭락이 오면 대부분은 공포에 팔고 급등이 오면 욕심에 삽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때도 침착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시스템에 묶어둡니다. 매달 자동으로 QQQ를 매수하고 계획된 리밸런싱만 실행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대신 원칙이 감정을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하루에 수십 가지 결정을 내리는 대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저 종목, 뉴스마다 흔들리기보다 QQQ, VO, SCHD 같은 검증된 ETF에 집중하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이건 똑똑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이에요. 결국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의 방향을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돈이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이 돈의 하인이 되는 구조. 이게 바로 FIRE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자는 집을 가지는 대신 돈의 속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소유의 안정감보다 자본의 유동성을 믿고 돈을 모으는 법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켜서 QQQ, SCHD 같은 ETF를 검색하고 자동 매수를 설정하세요. 그 버튼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시간을 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곳은 미주 파이어입니다. 당신의 파이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